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빔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프로세스죠. P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요즘에 좀 이야기를 못했는데, 매번 사실은 그 전에는 매번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이 좀 대단히 캐주얼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좀 이런 백그라운드가 이동통신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전작과나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뭐라 볼까 이런 이동통신에 대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좀 요즘에는 좀 조금씩 기술적인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있긴 한데 그 사이에서 제가 그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꼭 자기가 이쪽으로 더 깊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스페시피케이션이나 그리고 서점에 가면은 원서로 돼 있는 책들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엔지니어링 영어가 그렇게 뭐 문학 같은 영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straightforward하고 그렇게 어렵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꼭 책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제일 좋은 게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들은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P1 기억나시죠? P1 이 빔포밍이 처음에 이제 핸드셋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빔포밍 자 빔이란 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빔 1, 2, 3, 4가 있으면 핸드셋이 딱 들어왔을 때 어느 빔에 붙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프로세스 P1 그렇죠? 전화기가 처음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프로세스를 쭉 보면은 먼저 이 안에 SSB를 쏘는 거죠. UPM 안에 SSB와 DMRS를 넣어서 이렇게 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핸드셋이 들어와서 이 SSB를 읽겠죠. 이 안에 SSB 인덱스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2번에 SSB. 그러면은 그 SSB 안에 또 MIB, Master Information Block, 이걸 읽으면은 어떻게 SIB1을 읽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셋이 SIB1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G노드비에서 계속 SIB1을 쏘고 있거든요. 그 SIB1을 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IB1을 읽은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 바로 Random Access Procedure에 대한 어떻게 랜덤 프리앰블이라고 그러거든요. 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 랜덤 액세스 프로시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프로세스가 되고 이 랜덤 액세스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제 RRC 커넥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모드 G노드 B와 핸드셋이 싱크가 맞고 서로 이제 리소스도 주고받고 해서 연결이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RRC 커넥션이 돼야지만 그 뒤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P2 프로세스는 바로 이 RRC 커넥션이 끝난 뒤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P2 프로세스가 뭐냐?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처음에 P1 프로세스, 이게 P1 프로세스입니다. 자, P1 프로세스는 핸드셋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커넥티드 모드가 아니죠. 처음에 핸드셋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는 물론 핸드오버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근데 전화기를 켰다. 그렇죠? 전화기를 켰다라는 가정하에서 뭐 그리고 아니면 전화기를 안 쓰다가 이렇게 네트워크로 들어왔다. 아이들 모드에서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빔을 찾아야겠죠. 어떤 빔에 들어가야 될지. 그러면은 커넥티드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P1에서 쓰는 이 빔은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크게 불러야겠죠. 확성기를 이용해서. 자, 근데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아까 RRC 커넥티드 모드로 들어가서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빔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빔을 얇게 refinement 그렇죠? 이렇게 얇게 만드는 것을 이제 P2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보시면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소곤소곤 얘기해도 서로 잘 들리는 거죠.
그렇죠? 서로 딱 앉아가지고 서로 귓속말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이 사람 들을 수 있겠죠? 뭐 철수야 그러면 철수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소리를 뭐 영희도 듣고 있고 뭐 또 누가 있죠? 뭐 수은이도 들을 수 있고 제가 너무 옛날 이름들을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요즘 유행하는 이름이 뭐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 그 이름들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순이와 다른 뭐 영수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리면은 이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철수야 막 소리를 질러버리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인터피어런스. 인터피어런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빔을 얇게 쏜다. 서로 속삭인다. 그렇죠? 둘이서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얇게 쏘면은 인터피어런스를 줄일 수가 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빔포밍, 매시브 마이모란 것은 세임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빔과 그다음에 다른 빔들, 여기 있는 빔들 다 똑같은 프리퀀시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리소스를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동통신에서 가장 비싼 리소스는 뭐 전기도 아니고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무슨 CPU도 아니고 가장 비싼 것은 바로 이 라디오 프리퀀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빌려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SK텔레콤, KT 뭐 이런 회사들이 뭐 LGU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옥션을 합니다. 그렇죠? 옥션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몇 조 뭐 그렇게 해서 뭐 5년, 10년 그렇게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디오 프리퀀시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같은 프리퀀시인데 여러 개의 빔으로 이렇게 쏠 수 있다면은 최상이겠죠. 그렇지만 안 좋은 점은 인터피런스도 생길 수 있다. 같은 프리퀀시의 빔을 여러 개를 쏘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빔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정확하게 이 G노드비와 핸드셋이 통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빔만 만들어주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 P2 프로세스는 이렇게 커넥티드 모드가 된 다음에 핸드셋을 찾은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 빔을 정확하게 리파인먼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채널을 측정을 해야겠죠. 이 라디오 채널이 상태가 어떤지를 서로 알아야지 이 빔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보내는지, 아니면은 빔을 여러 개 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이서.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우리가 뭐 피지컬 채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시그널링 있죠. 그 중에 이제 CSIRS, 그렇죠? CSIRS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메시지를 레퍼런스 시그널을 이제 G노드에서 계속 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날라오는 이 CSIRS 메시지를 핸드셋이 받겠죠. 그러면 핸드셋이 이 채널 스테이터스, 이 상태를 측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핸드셋이 측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핸드셋이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한 정보를 가지고 코드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테이블 같은 거죠. 그래서 내 채널 상태가 이 정도니까 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정보들 CQI, PMI, CRI, LI, RI 그렇죠? 이런 정보들의 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딩을 여기다가 쭉쭉쭉쭉 넣어서 그 코딩 정보를 G노드백에 다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5까지는 뭐 어떤 코드 A를 보내고 그렇죠? 6부터 10까지는 코드 B를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북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은 핸드셋이 업링크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이 안에다가 정말 뭐라 그럴까 자세한 정보를 계속해서 송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링크니까 그렇죠? 핸드셋에게는 업링크란 것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 파워도 약하고 뭐 안테나 사이즈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한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낼 수 없고 그냥 그 정보의 바탕으로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받은 테이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G노드비가 오케이
너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빔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뭐 빔을 2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빔의 사이즈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정하죠. 자, 그래서 P2 프로세서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또 하나 SRS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2 프로세서가 PSI-RS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SRS를 이용해서도 이 P2 프로세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SRS는 TDD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자세한 정보는 그 제가 만들어 놓은 SRS Reciprocity Beamforming에 보시면은 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CSI-RS 같은 경우는 G노드 B가 보내서 UE가 핸드셋이 채널을 측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한 다음에 보낼 때 어떠한 코드북, 그렇죠? 테이블을 그냥 보내는 거죠. 정확한 그런 채널 정보가 아닌 약간 에스티메이션한, 그렇죠? 그런데 SRS는 업링크 시그널링입니다. 핸드셋이 G노드B한테 쏘는 시그널링이죠. 그러면은 누가 이 채널을 측정하느냐? G노드B가 채널을 측정한다. 코드북이 필요할까요? 코드북이 필요가 없죠. 정확한 채널을 G노드B가 측정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터피런스도 걸러낼 수 있고 더 좋은 질의 이 빔포밍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SRS가 더 좋은 것 같지만 SRS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 5G 스타디 41번째 보시면은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P2 프로세스는 이렇게 CSI-RS, SRS를 이용해서 이 빔을 더 좋게 정제되고 더 얇게도 만들 수 있고 빔을 여러 레이어로 아니면 레이어를 또 줄일 수도 있고요. 채널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P2 프로세스다. 자, 그리고 이제 P3 프로세스가 있는데 P3 프로세스를 제가 얘기를 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P3 프로세스가 보시면은 이건 이제 TX에 관련된 거죠. 트랜스미션, 그렇죠? 트랜스미트 할 때 이 refinement. 근데 이 P3는 RX 리시버 단에서 리시버 단에서 refinement를 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보시면은 뭐 RX 빔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RX 빔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되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핸드셋에서도 이렇게 빔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희 동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RX 리시버는 그냥 안테나에서 날라오는 라디오를 받는 거지. 여기서 라디오를 쏘면은 이거는 업링크죠. 지금 우리는 다운링크 지금 이 내용들 P1, P2, P3는 다 모두 다운링크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3 프로세스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핸드셋에도 아주 많은 안테나, 레시브 마이모 같은 안테나가 있게 되면은 그 안테나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모든 안테나에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어, 어떤 특정 부분, 그렇죠? 어떤 뭐 안테나 어레이 중에 뭐 어떤 안테나 어레이를 써서 특정한 안테나 어레이를 써서 받으면은 인터피런스나 뭐 다른 노이즈가 적겠다. 예를 들어서 뭐 빔이 2개면은 빔 하나는 이쪽 안테나로 받고 빔 2번째는 이쪽 안테나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리파인먼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P3는 말씀드렸듯이 핸드셋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 제가 여러 개 이렇게 문서를 찾아봤는데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찾아봤는데 아직 구현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체가 아직 확실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여러 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뭐 빔 스위핑을 해서 뭔가 스위핑 같은 걸 해서 그러니까 스위핑이라는 것이 뭐 빔을 쏘는 게 아니라 그 여기 안테나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리시브를 하는 그러한 포트를 하나씩 열어봐서 어떤 게 제일 잘 들어오는 포트인지 어떠한 안테나 포트들이 어레이가 가장 좋은 어레이인지를 정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뭐 빔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안테나 어레이, 그 다음에 빔 2는 이쪽 안테나 어레이, 뭐 그렇게 정한다. 라고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자세히 이 프로덕트도 없고 뭐 그런 문서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회사 내부 문서도 별로 없고 그래서
P2, P3 프로세스는 제가 안 다루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P3 프로세스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그냥 요런 것도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만약에 회사에서 이러한 프로덕트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아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빔 매니지먼트 P1, P2 그리고 P3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유익한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